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늘 미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은 진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그 하남 스타필드에 다녀와가지고 모든 체력을 좀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일단 집에 오자마자 기절을 했고, 오늘은 녹음, 편집, 업로드까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일요일에 녹음, 편집, 예약, 업로드까지를 하는 루틴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냥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도 일요일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일요일이 다 끝나기 전에 일단은 해야 되니까 녹음 시간을 제가 아침에 알람으로 맞춰놓고 어제 잤는데 오늘 정말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5분씩 연장을 하다 보니까 3시간을 연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5분씩 3시간이면 도대체 몇 번을 연장을 한 거야. 그냥 일어나겠다. 사실 처음에 알람이 울렸을 때 화장실은 다녀왔는데 그때 그냥 알림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어야 됐어요. 근데 눈 감은 채로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갔더니 이게 또 따끈따끈한 발등 튀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그때는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야. 근데 발등 튀김 뭔지 아시죠? 저는 짐송님 때문에 처음에 그 발등에 불 떨어져서 발등 튀김 뭐 이런 말을 처음 들었는데 요새는 그 트위터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발등 튀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발등 튀김을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이번 주도 팟캐스트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거의 뭐 하고야 만다 이런 의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거야. 그리고 그 예전에 제 방송에서 왜 섬유유연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알러지까진 아닌데 최근에 갑자기 섬유유연제 냄새가 너무 독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면 혹시 헹굼이 조금 부족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잠을 못 잘 정도로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연제 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되게 뭐랄까 약간 달달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자려고 눕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밤에는 좀 쌀쌀하긴 한데 그나마 이거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우면 약간 모든 감각이 좀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이 작은 원룸 안에서 냉장고 소리 나고 있지, 막 현관문은 덜컹거리고 있지, 그리고 아까 먹다 남은 음식 그냥 뚜껑 덮어놓은 거 냄새 나지, 그다음에 빨래 해놓으면 섬유유연제 냄새 나지, 그리고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막 가래침 뱉는 소리, 배달 오토바이 폭주하지, 막 고성방가하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불면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멜라토닌 먹는다고 잠이 오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새 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점점 누워있을 수 있으면 계속 누워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혼자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돈 모아서 침실만이라도 좀 분리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퀸즈 아이 신곡 나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퀸즈 아이 신곡이 오전 10시에 공개가 됐다 이랬으면 벌떡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후 6시에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저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This is love 온 세상을 품은다는 my heart Only you and me This is love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들리는 대로 그냥 부른 거라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사가 나와 봐야 이 가사가 맞는지 틀린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번에 제가 티저를 딱 봤는데 너무 청량하고 시원시원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안무도 약간 조금 더 파워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여돌 느낌의 그런 뭐 살랑살랑 예쁜 뭐 그렇기만 한 안무는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끔 제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 마루님하고 퀸즈아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티저가 멤버별로 이렇게 5개가 나와 있고 그 티저의 의상이 2가지씩 나오는데 한 가지는 공통이에요. 하얀색 약간 좀 편해 보이는 그런 남돌이 입을 만한 그런 느낌의 아주 편안한
그런 의상이 있는데 그 의상 자체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물론 퀸즈아이 특유의 그 배앓이 하는 짧은 그 배꼽이 나오는 티를 제외하고 바지를 입는다는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의상 꼭 입고 음방 해줬으면 좋겠다, 음악 방송 꼭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을 또 가지고 마루님하고 얘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팬츠 CEO 송은이 대표와 팬츠 아이돌 퀸즈아이 요런 느낌이 이제 거의 확정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이걸 컨셉으로 밀고 나가자. 근데 사실 나만 몰랐지? 회사에서는 그게 원래 컨셉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우리 애들 배만 좀 가려주면 안 될까? 정말 하다못해 시스루라도 좀 덮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회사에서는 또 회사 나름의 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래도 이번 티저를 보고 나서 드디어 막 퀸즈아의 색깔이 좀 잡혀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체 특유의 그 파워풀함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 팟캐스트 편집하는 중간에 퀸즈아의 신곡 뜨면 편집하다 말고 노래 듣고 막 뮤비 보고 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6시 전까지 빨리 편집을 완료하고 편한 마음으로 퀸즈아의 신곡을 좀 즐기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퀸즈아의 신곡 This is Love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퀸즈아의 공식 홈페이지는 비스테이지에 있습니다. 네, 비밀보장 공식 홈 비보장 지대도 비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원래 그 방송에 대한 댓글이나 후기 같은 것들을 방송 시작하자마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쩌다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막 꽁시렁꽁시렁 이렇게 하다가 퀸즈아 얘기까지 먼저 해버렸는데, 지금 방송에 대한 얘기를 뭐 한두 가지 정도 같이 할 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같이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팟빵에 달린 댓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댓글을 소개한 다음에 제가 소개하지 않은 댓글이 2개가 더 달렸거든요. 근데 하나는 제18화 엄마의 인공위성 차녀들의 대환장 토크 요 편에 희민님 이야기 재밌게 듣지만 게스트를 섭외하시고 본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게스트분의 분량도 고려하시면 더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방송은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드는 방송이라는 거를 소개회차, 0회차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회차 꾸준히 그런 느낌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저 혼자만의 방송이 아니게 된 것도 이젠 알고는 있습니다. 초반에는 나 혼자만의 방송이 맞았어. 근데 이제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스트분들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게스트를 섭외를 할 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제 방송에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은 제가 말을 조금 많이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세요. 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방송 경력이 막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뭐 마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팟캐스트를 운영해보신 그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방송이라는 거에 자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고, 제가 평소에 말이 많은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나 원래 말 많은 거 알지, 미리 미안한데 거의 뭐 내가 한 90%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끊어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게스트분들이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일부러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놨다가 당연히 따로 시간을 더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언급하신 엄마의 인공위성편 같은 경우에도 게스트분하고 사전에 타코야키 먹으면서 어떤 식으로 방송을 만들지 서로 협의가 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였고, 물론 첫 회부터 꾸준히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말을 시작하면 막 폭주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게 티가 나잖아요. 게다가 제가 대화 도중에 막아뜨는 거를 정말 못 견디는 타입이라서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진짜 한참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제 방송의 색깔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고민을 좀 멈추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겠다. 네. 제가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사는 타입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방송의 흥미를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많이는 말고 아주 조금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쉬지 않는 주둥아리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축하해요 라는 글과 함께 팟캐스트 추천 리스트에 제 방송이 뜬 거를 캡처를 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방송 초기 때 내 거가 순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랭킹을 봤었거든요. 근데 있을 리가 있나. 이제 겨우 뭐 몇 달 된 방송이고 뭐 구독자도 별로 없고 내용도 뭐 이렇게 탄탄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1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댓글에서 이분의 cap처를 보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사실 추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랜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왜 제 방송 어떻게 알고 들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추천 리스트에 떠 있었다 라는 분들도 꽤 계셨어가지고 추천 리스트는 사실 내 방송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뜰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간만에 랭킹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랭킹이 실시간이 있고 일간이 있고 주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시간에는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실시간에는 없고 일간 일상 토크 파트에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25위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봐버렸어요. 근데 제 방송을 거의 화요일이나 토요일에 많이 들으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봤을 때 25위였는데 하루 지나고 일요일인 지금 보니까 50위로 떨어지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차트에 내가 차트 인을 했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 원래 순위에 아예 없었는데 이 500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동적이고요. 제 방송을 토요일에 많이 들으시는 게 설마 금요일에 비욘세를 듣고 토요일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 또 혼자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이 방송이 언젠가는 비욘세랑 엮여가지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되게 무한히 바라고는 있거든요. 그래, 내가 비욘세 한 줌단이다. 이거 티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간 보고 이제 주간 탭도 봤는데 거의 그러니까 50위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랭킹 리스트를 보는데 내가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방송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 듣기 시작하면 처음 거부터 싹 정주행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이게 한 번 손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 이렇게 저의 방송에 대한 피드백은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이랬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다독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의 이런 다정한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혼자라는 느낌 대신에 모두의 방송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주둥아리 게스트로 시작해서 이제는 지인이 된 우리 공구리님, 이제는 그냥 공구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1주년 기념 사각사각 오디오북 편이랑 비욘세 대전 공개방송 후기 편을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이라기보다 그냥 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이제 사각사각에서 만든 책에 들어있는 저의 글들을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의 조카 1호, 조카 2호의 이름에 대한 반응? 그런 것도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너무 귀여운 TMI 여러 주제로 쓴 글을 듣는 게 너무 흥미로운 편이었어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조금 뿌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진짜로 저는 사각사각 같은 글쓰기 모임이 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에 글쓰기 모임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거의 첨삭 위주로 대화를 한대요. 물론 사각사각의 팀원이셨던 분 중에 한 분도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글쓰기 모임은 항상 너무 진지하고 조금 글을 써가기가 겁이 나는 그런 분위기조차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일반적인 글쓰기 모임은 조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딱딱하고 이게 무서운 마음이 들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글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 뭔가 감정, 그 다음에 그 글을 다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의 느낌? 뭐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진짜 되게 감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각사각을 소개를 할 때, 왜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 모임이라고 소개를 했던 게,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내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울에서도 그런 소소한 글쓰기 토크 모임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아마 글은 각자 집에서 써오고 모여서는 수다를 떠는 게 위주가 되겠지만, 근데 그게 다 글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구리님한테도 글쓰기 모임 만들면 거의 수다 시간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해야 쓸 내용도 생각이 나고 풀어내기 쉬울 것 같아요 라고 또 해주셔가지고, 진짜 기회가 되면 공구리님을 살짝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글쓰기 모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공구리님? 네. 둘 다 현생이 있으니까 가능한 선에서 이제 모임 시간과 일정을 정해야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글쓰기 플러스 토크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의견을 좀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욘세 대전 공방 후기 방송에서는 제가 왜 공구리님 일행분이 저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구리님이 제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면서 저한테 톡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일행은 친언니이신데, 언니는 공개방송 자체에 기가 빨려서 마지막 사진 찍을 땐 뛰어나가기까지 했어요. 희미님이 아닌 그곳의 분위기에 힘들어한 거랍니다. 크크크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말해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뭐 단톡방에도 없고 방송도 안 들을 테니까 괜찮다, 혈육이니까 의사는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제 방송에서 막 이렇게 공개 방송 갔다 온 후기 이런 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기록을 안 남기면 갔다 와서 후루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즐거웠었던 그 현장?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때 그 즐거웠던 현장을 생각을 하면서 또 웃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겠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하남에 다녀왔는데요. 은희새끼 팝업 스토어가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팝업이 계속 되니까요. 근처에 살고 계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갈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필드 하남 1층, 스타벅스 매장 옆쪽에 팝업 매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경 오시고요. 되게 귀엽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이 10월 17일에 업로드가 되고, 만약에 바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31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그래도 며칠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쯤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나 팝업 자체를 되게 처음 가봐가지고, 친언니가 맨날 그 NCT 팝업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그런 걸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야가 아닌가, 늘 항상 그렇게 남의 얘기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NCT는 팝업을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건데, 굿즈를 사려면 티켓팅을 해야 돼요. 물론 은희새끼 팝업은 현장에 가셔서 재고만 있다면 그냥 바로 즉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송은이 덕분에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경기도 하남, 그것도 스타필드라는 굉장히 생소한 곳에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땡방이랑 한준방에다가 스타필드 가보신 분 막 이렇게 물어보고, 스타필드가 쇼핑몰이라고 하길래 주차가 좀 치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스타필드 무료 주차가 된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하길래 그럼 가야지 또 이러면서 주섬주섬 갔다 왔습니다. 일단 은희새끼 팝업 얘기가 뜨자마자 이제 땡방이 또 시끄럽지. 이제 누가 갈 거고 언제 갈 거고 팝업 내용은 뭐고 이벤트는 뭐고 은희 언니 언제 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좀 그동안 오프에 또 목이 말라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희 언니 너무 보고 싶고, 저번에 이제 비보 사내 행사, 그 드로잉 행사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막 목마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경기도까지야 운전해서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천명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갈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은희 언니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 또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면 일단 감속 운전 필수고요. 저는 또 초행길은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돼가지고 8시에 일단 집에서 나갔어요. 시동 걸기 전에 이제 지천명님한테 서로 이제 안전운전 하자라고 하고 출발을 했죠. 저희 지천명님은 제가 전에 비보쇼 후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보쇼에 같이 갔던 볼빨간 지천명님이시거든요. 근데 둘 다 갈 거면 오픈런이다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일단 스타필드가 10시에 오픈. 그러면 우리는 10시 전에 도착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의 위치가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스타필드에 가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만날까 했는데 스타필드 주차장이 넉넉하다 못해서 막 몇 층씩 있더라고요. 저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지천명님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왔는데 일단 나머지 가족들은 스타필드 안에서 그냥 다른 곳들을 구경하러 다니기로 하고 그리고 저하고 지천명님은 팝업 현장에 가서 같이 놀았어요. 일단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 이제 은희 언니랑 뽑기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망설일 시간이 없어.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은희 새끼 맨투맨을 먼저 샀어. 그리고 이벤트 참여자라는 표시인 팔찌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은희 새끼라서 음식을 사야 되는데 음식은 지금 10시에 미리 사두면 이게 이벤트 시간이 은희 언니가 오는 시간이 1시라 가지고 그 사이에 계속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차에 놔두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류는 이벤트 다 끝나고 사자. 옷부터 사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지천명님하고 옷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학땡님이 보여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했어요. 학땡님은 저의 제 방송 2번째 게스트셨던 땡땡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희 새끼도 팝업을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포스 기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태블릿으로 된 포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결제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 저랑 지천명님은 솔직히 안 그래도 스태프님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막 옆에서 재촉하고 막 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앞에 분이 계산을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길래 그 시간에 저희는 이제 다른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벤트 화면 같은 거를 미리미리 좀 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포스기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냥 현금 이체 이제 계좌 보여주시는 거에다가 현금 이체하고 나중에 이제 포스기가 고쳐지면 그때 현금 영수증을 다시 하자 하고 스태프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포스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스태프님이 너무 막 미안해 하시길래 기계가 잘못한 거지 사람은 잘못이 없다. 너무 마음 쓰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팬분들이라 다 이해해 주시네요. 이렇게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막 유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같은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 나 감정 인간인 거야. 그래 막 울컥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저하고 지천명이랑 사진 한 장씩 서로 이제 찍어주고 1시까지 뭐 할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이라고 시리얼을 먹고 가긴 했는데 일단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지천명님네 가족들도 아침을 안 먹고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아점을 먹자. 한 12시쯤에 다시 팝업 현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못한 현금 영수증이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뽑기가 있는데 그거를 하자라고 하고 이제 저는 또 정신 놓고 놀까봐 알람까지 12시에 맞춰놨는데, 결국 애기들이랑 놀다 보니까 12시 반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님네 애기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막, 이모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다이소도 가고,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애기들이 너무 귀엽고, 알람이 사실은 계속 울리는데, 중간에 끊고 나오기가 너무 애들이 귀여우니까 힘들어가지고 한 12시 반까지 같이 있었는데 스타필드의 다이소가 진짜 짱이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큰 것도 큰 건데 뭔가 되게 일반 다이소 같지 않고 애기들이 놀 수 있는 키즈 공간 같은 게 되게 구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다이소뿐만 아니라 스타필드 자체가 동물 친화적인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뭐 아기들의 유아차 같은 것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강아지 차를 빌릴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조그만한
강아지부터 엄청 커다란 정말 사람만한 강아지까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보고 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또 심적으로 굉장히 너무 즐거운 스타필드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도 거기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강아지들만 봐도 힐링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또 팝업 장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현금 영수증이랑 그 기본 제공되는 뽑기를 했는데 저하고 지천명 똑같이 4등, 5등, 4등, 5등 이렇게 걸려가지고 은희 새끼 스티커랑 대파 송송 국물 떡볶이를 받았어요. 근데 저 진짜 은희 새끼 음식 여러 가지를 사 먹어봤는데 대파 송송 국물 떡볶이가 현재로서는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물론 아직 안 사 먹어본 음식도 되게 많기는 한데 저는 일단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4등, 5등 걸려도 상관없어. 떡볶이 너무 맛있으니까. 송 대표랑 하는 이벤트가 1시에 시작이어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이벤트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금 영수증이랑 뽑기 하고 나서 뒤에 이제 가서 줄을 섰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명인이 온다고 하면 뭐 꼭 송은이의 팬이 아니더라도 다들 구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조금 답답하다. 라는 생각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은희 언니도 오시자마자 이제 드나드는 출입구라서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는 어디를 가도 좀 안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은희 언니랑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은희 언니랑 잘 맞는 부분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데 저하고 지천명님은 점심을 먹고 나서 그날 샀던 맨투맨으로 바로 갈아입어가지고 우리 막 커플룩이다 막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하고 지천명님하고 둘 다 그 맨투맨으로 갈아입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도 비보티를 입고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은희 언니 티를 입고 와가지고 이미 우리는 반소매 티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커플룩이었어.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그 반소매 티 위에다가 그날 샀던 맨투맨을 겹쳐 입었죠. 그러고 이제 줄 서가지고 언니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일반인들도 막 약간 쑥덕쑥덕거리잖아요. 야, 팬들은 다 같은 옷 입고 있네? 막 막 대답해주고 싶은 거야. 네, 2시간 전에 산 거 바로 꺼내 입었어요. 우리 택도 안 뗐잖아. 우리는 그것도 패션인 시대를 살았거든.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거리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멘트 좀 하시고 그리고 이벤트 진행 방식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송은이와 함께하는 이벤트는 꽝이 없는 이벤트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1, 2, 3, 4, 5등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5등이 나오더라도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튀김사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자가 빈손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게 네, 이런 것도 약간 되게 저하고 비슷한 느낌인 게 저도 이벤트를 열면 꽝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분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은희 언니랑 저랑 좀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은희 언니가 굉장히 T이신데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거 보면은 F의 마음도 잘 헤아리는 T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수기 언니랑 맨날 T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은희 언니의 따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분들 다 지나가고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지천명님이 제 폰으로 이제 은희 언니랑 저랑 같이 있는 모습을 찍어주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다시 이제 폰을 받아가지고 스태프님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좋았는데 언니가 너무 다정하게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 뚝딱이가 됐지 뭐예요? 나 방금도 되게 뚝딱이 같지 않았어? 뚝딱이가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제 주변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대충 그 영상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쫄랑쫄랑 들어갔어요. 그래서 송은이 정수리 풀카를 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저한테 커플룩이네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나는 사실 그때 다리가 막 풀려버릴 것 같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잘 이겨내고 멀쩡히 서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거기서 이미 저의 이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됐는데, 언니가 제 풀카를 보고, 송은이 정수리는 뭐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언니의 정수리는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버티고 서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미 뚝딱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손에 종이 가방 들고 있던 거라도 좀 바닥에 내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종이 가방을 다 들고, 뽑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근데 나중에 사진 찍고 나서는 언니한테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나왔더라고요. 정말 미쳤지. 그렇게 급하게 나와놓고는 바로 다음에 이제 지천명님 차례가 되니까 나도 이제 찍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또 위치가 너무 애매한 거지. 그래서 뒷모습이라도 좀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뒤를 찍다가 약간 공간이 생겨가지고 후반부에 이렇게 앞모습을 좀 찍은 거를 톡으로 또 보내주고, 와 근데 내 차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손에 계속 종이 가방을 쥐고 있어가지고 이게 방해가 됐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근데 또 제가 약간 자랑처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뽑기를 할 때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전 사실 언니가 저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송은이 정수리가 뭐냐고 묻는 건 줄 알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제가 송은이 정수리라는 풀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약간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질문을 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를 기억 못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비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그 말을 꺼낸 것 같은 거지. 근데 사실 저는 언니가 저를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그만큼 언니한테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도 않았고, 뭐 억지로 기억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갈 때마다 풀카를 들고 가면 된다. 또 보면 되지. 언니 팬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일단 사고가 정지된 상태에서 언니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은 뽑기를 한 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비욘세 대전 공개방송 후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위바위보를 진짜 정말 못해요. 그래서 비욘세 대전 공개방송에서도 한 방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못하는 이유를 은희 언니랑 하면서 조금 알 것 같은 게, 가위바위보도 왜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은희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 너무 떨려가지고 언니가 내는 걸 보고 냈는데 진 거야.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차피 질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약간의 기대라는 게 있었나 봐요. 언니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또 졌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씨 소리가 밖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은희 언니가 캐치를 해가지고 너무 웃기게 얘기를 또 해주셨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완전 다 웃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종이 가방을 다 들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즈가 한 손으로는 풀카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종이 가방을 밑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이상한 어색한 포즈가 된 거예요. 근데 옆에를 슬쩍 보니까 언니가 약간 머리 위로 하트를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너무 급하게 하트를 한다고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을 번쩍 올렸더니 이 종이 가방이 저보다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사진에. 이게 뭐야. 근데 더 반전인 거는, 저는 언니가 하트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다시 보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트를 한 게 아니라 정수리를 가리킨 거다. 내가 송은이 정수리니까. 와씨,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난 뭐 이미 정지됐는 걸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 그래서 그게 너무 반전이어가지고 오히려 집에 와서 더 흥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집에 와가지고 마루님한테 했어. 사실 팝업 현장에 가서도 마루님한테 나 은희 언니 보러 왔어 막 이러면서 맨투맨 갈아입고 사진 찍은 것도 막 보여주고 했는데, 종이 가방도 안 내려놓고 사진 찍은 걸 보면서 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머리가 진짜 하얘졌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희미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 즐거우면 됐지, 뚝딱임조차도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그렇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뚝딱일 수도 있지 이러면서 좀 웃었어요. 진짜 내가 세상 은희 언니랑 이렇게 1대1로 얼굴을 볼 기회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근데 저 진짜 운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송은이 꽃꽂이 신청을 했는데 진짜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런 이벤트가 돼야지 내 자리 하나 이렇게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언니 얼굴을 오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외부 이벤트는 사실 시간도 촉박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나는 좀 기왕이면 비보 안에서 하는 내부 행사에 당첨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뽑아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제발! 그리고 또 제가 요새 참 없던 주접이 늘어가지고 제가 막 오글거리는 말을 잘 못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트위터를 열었는데 어제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은 언니 사진에다가 하트를 하나 딱 박아가지고 올리고는 내 심장 어디 갔나 했더니 은희 언니한테 주고 왔네? 이렇게 썼는 거야. 사실 이거는 내 의지로 쓴 게 아니야. 이게 내 손가락에 지 맘대로 쓴 거야. 나는 이런 얘기 못한다고. 제가 막 흥분한 상태에서 내가 뭐라고 짓거린 건지 오늘 다시 보니까 정말 혼자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팝업 행사가 거의 다 끝나고 저도 사실 은희 언니 본다는 생각에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자고 되게 피곤한 상태로 빗속에서 운전을 1시간 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중간에 좀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 밖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퇴근길까지는 안 보고 그냥 집에 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퇴근길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HOT 다닐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아티스트들의 퇴근길을 기다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있을 수 있어요. 은희 언니도 그런 거를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좀 오버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항상 오버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퇴근길은 아예 제 계획 자체에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희 언니도 팬들이 마지막까지 막 배웅해주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긴 할 텐데 또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고삐가 풀리면 은희 언니한테 달려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짐승이다 라는 거를 내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비보 자체에서 하는 내부 공식 이벤트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되게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언니를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저한테는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보 관계자분들이 들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대나무 숲에라도 외치고 싶은 거야. 비보 내부 이벤트 당첨 좀 시켜주세요. 은희는 꽃꽂이가 하고 싶어서 당첨 좀 시켜주세요. 날짜가 무려 11월 11일. 나는 언니랑 꽃꽂이가 하고 싶다. 여튼 또 뭐 하남에서 관악구까지 돌아오는데 이놈의 거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저는 2시쯤에 이제 스타필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길이 그렇게 안 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 서울은 그냥 완전 늦은 밤부터 완전 이른 새벽 정도가 아니면 꾸준히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그 운전한 얘기 했을 때 그 말 했잖아요. 길이 복잡한 것보다는 막히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사실 요새는 제가 시간 약속에 엄청 막 늦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냥 차 안에서 노래나 부르면서 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힘카 노래방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전 갔다 오는 길에 LPG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이번에 하남 갔다 오면서 해야지 하고 충전소를 검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없냐. 그래서 하남에서 관악 들어오는 길에 충전소가 거의 없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를 그나마 검색을 했더니 가는데 오는데 뭐 10분, 20분을 더 가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연료가 지금 3칸밖에 안 남아있고 제가 항상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연료가 한 4칸 정도 있을 때 충전을 거의 하는데 이번에는 하남이 경기도라서 뭐 1시간 정도면 금방 갔다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충전을 해야지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연료가 3칸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나는 한 3칸에서 정도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은희 새끼 스타필드 하남 팝업에 갈 때 당황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채워놓자 싶어서 가스 충전까지 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4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막힘 플러스 LPG 충전소 찾기를 해서 하남에서 관악구까지 2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각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짧지만 현장 스케치 같은 느낌으로 유튜브에 짧게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히미스타가 좋아하는 송은이라는 사람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뚝딱거렸는지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히미스타 유튜브로 구경을 하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읽을 만한 댓글이면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를 여기저기에 티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쉬한주 듣고 유튜브 찾아왔어요. 이런 거 해주시는 분 계시면 제가 정말 사랑을 무한히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시면 그 지천명님이랑 학땡님이 찍어주신 그 영상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셋이 이렇게 아는 사이니까 서로 막 부탁을 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런 걸 막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톡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학땡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아이씨가 너무 웃기다고. 사실 제가 그냥 아이씨하고 뱉었어도 은희 언니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안 받아줬으면 그냥 그게 뭐야 쟤 뭐야 아이씨 그랬어? 이러고 지나갈 텐데 정말 그 부분을 귀신같이 캐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은희 언니의 한마디에 정말 다 빵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고 학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진짜 송은이가 최고다, 송은이가 짱이다 이런 얘기로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송은이가 최고다. 네. 그래서 진짜 영상을 또 보고 다시 보는데도 너무 웃기고 너무 재미있고 정말 다정한 은희 언니 너무 사랑하고 저는 진짜 유튜브를 그냥 사실 팟캐스트도 제가 다시 들으려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다시 보려고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어제 스타필드 가서 너무 피곤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뱉은 말도 있고 그리고 늘 항상 언제나 청취자분들께 펑크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은희 새끼 팝업에 갔다 온 얘기를 유튜브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았고요. 지금 넉넉하게 한 5시 전까지는 가편집이라도 해놔야 6시에 퀸즈아이 신곡 This is Love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텐데 지금 벌써 3시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집에만 몰입을 해서 빨리 5시까지 가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네, 마무리하고 편집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This is love. 네. 마무리할게요. 목이 너무 아프다 지금.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약간 말하면서도 어제 그 흥분감이 올라와가지고 손발이 되게 저린데 좀 전에 느끼셨겠지만 제가 This is love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지 않았나요? 저 지금 되게 목도 아픈데 온몸이 지금 너무 흥분 상태입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